베일의 합류? 아무 영향 없습니다. 손흥민은 메시, 호날두급이니까요. 이영표 전 KBS 해설위원의 지난 16일 답변이다. 당시 기자의 질문은 베일의 합류가 손흥민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였는데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베일의 합류 여부와 상관없이 손흥민은 이미 차원이 다른 공격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지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전망이었다. 그렇다고 손흥민을 메시와 호날두 수준에 비교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거의 몇 시즌 리그에서만 30골 가까이 터뜨린 메날두의 경지에 이른 선수들은 흔치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기록 달성 추이가 심상치 않다. 다음은 토트넘의 시즌 개막 이후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다. 19일 새벽 웨스트햄전 45초 벼락골을 추가하면서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더 늘었다. 9월 14일 에버턴과의 리그 개막전 직후 초반 다소간의 부진을 딛고 손흥민은 출전하는 경기마다 골 혹은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이 치른 시즌 9경기에서 손흥민은 8골 4도움을 기록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대로 뛸 수 없는 3경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6경기로 달성한 기록이다. 이를 유럽 빅리그 주요 공격수들과 비교하기 위해 손흥민의 활약을 정규 리그로 한정시켜보자. 일단 득점 순위를 정리해봤다. 득점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도 손흥민은 유럽 최정상급이다. 리그 초반이긴 해도 손흥민은 유럽 빅리그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도움까지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해리 케인,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이 기간 리오넬 메시는 1골, 호날두 역시 3골에 그쳐있다. 리그 5경기 7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 38라운드로 진행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0골 이상의 수치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손흥민의 초반 득점 행보에는 사우샘프턴전 몰아치기가 반영되어 있지만 손흥민의 지금 흐름에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초의 아시아 득점왕을 상상해보는 건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득점이나 도움 등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는 경기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 메시와 호날두 외에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가 또 있었을까? 다시 이영표 해설위원의 인터뷰를 귀 기울여보자. 이 위원은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는데 수아레스가 이적해온다고 해서 골을 더 못 넣었느냐, 이건 아니지 않아요? 호날두가 있는데 아자르 온다고 골 못 넣지 않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라고 장담했다. 베일의 합류로 인한 영향은 손흥민이 아닌 토트넘 팀 차원에서 고민할 지점이라는 게 웨스트햄전 무승부로 명확해졌다. 손흥민이 나가고 베일이 그라운드에 들어온 이후 토트넘은 거짓말처럼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며 3-3 동점을 허용했다. 손흥민의 빠른 발을 활용한 전방 침투가 사라지자 웨스트햄은 수비 라인을 공격 진영으로 끌어올리면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제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없을 때 어떻게 조직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토트넘 팬들이 단단히 불이 났다.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아쉬움 탓에 선수와 감독의 교체 등의 불만을 나타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낙승이 예상됐다가 승점 1점에 그치니 팬들의 낙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경기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토트넘 구단 SNS에서 3-3으로 비긴 최종 게시물에는 토트넘 팬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트넘 팬들은 자책골을 넣은 산체스를 당장 팔아치워라라고 소리냈고 막판 수비에서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해 동점골의 빌미가 된 해리 윙크스에게도 도대체 왜 그런 플레이를 했냐고 질타했다. 또 경기를 잘 이끌던 손흥민과 은돔벨레가 빠진 뒤 급락한 경기력을 지적하며 무리뉴 감독은 왜 그런 교체를 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에이던이라는 팬은 우리는 손흥민과 은돔벨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무리뉴는 바보 같은 교체를 했나? 산체스도 바보 같았지만 미드필더를 교체하기 전까진 괜찮았다면서 무리뉴의 교체에 불만을 나타냈다. 기대를 모았던 가레스 베일이 교체로 들어간 뒤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등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한 것에도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축구다. 우리는 경기를 컨트롤하고 있었다. 케인이 골포스트를 때렸을 때 이게 네 번째 골이 되었으면 끝나는 경기였다. 하지만 상대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고 있었고 우리 선수들은 이것에 심리적으로 대처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 몇 초 사이에 승점 2점을 잃었다고 말했다. 가레스 베일을 선발로 투입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그를 선발에서 제외한 결정은 누구든 주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모두가 포지션을 놓고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두 그를 좋아하고 나도 그가 여기에 온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경기가 아닌 베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같은 시기 레알 마드리드에서 잉글랜드 무대로 옮긴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베일을 비교했다. 하메스는 3골 선도움을 올리고 여름 이적 시장 이상적인 이적생 11명에 꼽히는 등 대포와 같이 잉글랜드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조세 모리뉴 감독은 토마스 소책을 보고 마루앙 펠라이니를 떠올렸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경기는 우리의 통제하에 있었고 우리는 개인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렸을 때 네 번째 골을 넣는 줄 알았다. 가레스 베일 역시 득점 찬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축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력이 점점 떨어졌다. 해리 윙크스를 투입한 후 다시 균형을 찾았고 경기를 지배해갔다. 그러나 첫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상승했다. 내 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분을 다룰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순간 2골을 더 내주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토트넘은 소책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에 크게 흔들렸고 모리뉴 감독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그를 벨라이니처럼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모리뉴 감독은 우리는 그들이 세트피스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선수들에게도 그 점을 강조했다. 모예스 감독은 소책에게서 새로운 벨라이니를 발견했다. 결국 그들은 운이 좋았다. 물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